조 전 장관 그런데 어제 북콘서트에서요. 수감 중인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저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에 걸쳐서 척추 수술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소견이 나와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병원비, 수술비, 변호사비 이런 거 외에도 엄마로서 딸이 학교 문제가 이렇게 되면 또 충격받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직접 뵈면은 어머니 항상 이렇게 되게 웃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좀 활달하게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엄청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낙을 가지시는 것 같고 어머니도 사실 정형외과 수술이라는 게 보통은 수술하고 나면은 재활이 필수거든요. 재활을 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핵심은 조 전 장관 가족이 병원비, 수술비, 변호사비가 좀 걱정된다는 얘기를 좀 했어요. 물론 제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가계의 경제 상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나왔던 이 화면, 그러니까 영치금을 2년 동안 2억 4천만 원 정도 받았다. 압도적으로 1위다. 법무부가 얘기한 다음 화면 좀 볼게요. 조 전 장관 지금 북콘서트를 하는 것도 이제 책을 최근에 많이 출간을 했는데 인쇄 수입만 해도 꽤 적지 않다. 그런데 아내의 병원비와 변호사비가 걱정이 된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국민 정서에 상식적으로 맞느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조 전 장관 재산을 제가 알기로는 한 5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산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겠죠. 현금 없고 재산만 부동산만 있으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보면 저 영치금 2억 4천 300만 원 이상 그 영치금으로 갖고 있을 수 없고 넘어가면은 구치소 거래은행에 개설된 개인 계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억 4천 정도가 정경심 교수의 개인 계좌에 있는 거고 또 이 조국 장관 책을 최근에 내서 보면 한 2억 정도 인쇄 수입이 있다고 해요. 그럼 어림잡아서 한 4억 정도가 이제 현금 흐름이 있는 건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굳이 이 북콘서트 자리에서 병원비, 수술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변호사비. 결국은 이제 지지자들의 감성에 의존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해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고매한 인격 그리고 높은 지식 이것을 자랑하던 유명한 교수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서 지지자들의 어떤 감성에 호소해서 정치적으로나마 연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참 착잡하고요. 예. 정경심 교수 관련한 얘기가 정치면에서 다뤄질 게 아니라 사회면에서 다뤄질 얘기인데 자꾸 이 정치적으로 엮이는 이 상황이 너무나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배우자의 병원비와 변호사비가 걱정이다. 여러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 얘기도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은 들 수 있겠지만 글쎄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냐 아니냐 정도의 논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나섰던 천하람 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남 문제는 잘도 언급하면서 본인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 피해자인 척한다.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 본인들의 정치적 명분을 지키면서 소수 지지층의 환호를 받겠다는 것이다. 피해자 코스프레로 먹고 살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국 교수가 지금 만약에 공직자라든가 국회의원, 정치인이라든가 이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지금 교수직에서 보직이 해임돼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급여도 한 30%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의 부인은 또 교수 활동하다가 지금 구속돼서 수입 활동이 없어요. 그리고 딸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어요. 그러면 이걸 측은하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그런데 출판을 하고 또 그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영치금을 넣어주는 거 이걸 가지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재판받고 있으면서 지금 4, 5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5년 동안 집에만 있어야 된다는 한 가혹한 주장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민간인에 불과하고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출판이라든가 또는 지지자들이 영책을 넣어주는 것까지 비록 그 액수가 과다하다고 하지만 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재산이 현금이 한 8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 소리는 뭐 변호사비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의료비로 사용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지자들이 소액으로 보내준 것까지도 언론을 통해서 여당에서 이걸 공개하는 것들은 상당히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어서 저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생각되고요. 예. 조국 전 장관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너무 도덕적인 인간상을 기준으로 해서 비평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 말씀한 그 부분 팩트체크 하나만 해볼게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서울대학교요. 아직도 조 전 장관이 일단 강의를 안 하는데 월급 일부분 받고 있는 거죠, 계속? 원래는 이제 규정에는 3개월 동안은 50%를 주고요. 예. 기계이제 당하면 예. 그 다음부터는 이게 30% 주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수당하고 하니까 9개월 동안요 한 5천 몇백만이 됩니다. 예. 9개월간 연봉이 아니고요. 상당히 그 생각보다는 많이 지금 이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병원비 언급하는 게 너무 황당한 게요. 우리 아까 저 영치금 아까 2억 얼마 됐잖아요. 예. 이거는 원래는 이제 그 돈은 인출을 못 하고 석방할 때 한 번에 주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비라든지 이런 이제 그 벌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게 군데군데 인출이 돼요. 이 말은 이게 정경심 교수가 이게 병원비는 저 영치금에서 미리 뺄 수가 있어요. 예. 나머지 돈은 석방할 때 가져가야 되지만 따라서 이게 병원비가 없다. 이거는 정말 이게 납득할 수가 없는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조국 장관 그다음에 인세라든지 수입이 상당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과연 제가 정경심 교수라면 또 돈 보낸 사람 다 알거든요. 이게 300만 한돈 넘었기 때문에 좀 반환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어제 조금 조 전 장관에게 정치적인 질문도 그 북콘서트 참석자들이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운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었는데 어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밉지 않습니까? 조금도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문 대통령님을 모셨던 수석 보좌관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생에서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있다면 언제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 묘한 게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 8월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뭐 길게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길게 답하지 않아도 대략 말의 취지는 알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문 전 대통령에게 서운한 감정 없냐, 답 안 하겠다, 즉답 안 했었는데 2019년 8월로 돌아가고 싶다. 그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뭐 검찰의 멸문지화 뭐 이걸 좀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본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저 말을 듣는 뭐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그 조국의 시간이 시작됐던 그 시점을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른바 조국 사태라는 말로 그때 이제 말하자면 관용적 표현을 하면서 광화문에서부터 나라가 두동강 나서 진영으로 갈라지고 정치 정파로 갈라지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나라가 두 쪽이 나도록 이제 그 치달았던 그 극한 대결의 시작이 바로 2019년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때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임명하지 않고 그때 자기를 놔뒀더라면은 총선 출마나 여러 가지 길들이 열려서 자기가 여기 서 있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예. 본인이 결국 그 조국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사실 그때부터 이제 광화문에서부터 온 나라가 서초동으로 갈라지면서 그야말로 조국의 시간, 그다음에 이른바 조국 사태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분수령이었기도 했지만 자기 삶의 그런 어떤 그 과정도 아주 갈라놓았던 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여러 가지 아쉬운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겼던 시작이기도 했고요. 그런 소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조국 전 장관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회를 밝히지 않은 게 미묘한 해석을 낳습니다. 조 전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 짧게만 해보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재판 중인데 여전히 뭐 2심도 준비하고 있고 본인이 항소했으니까. 근데 아주 일각에서 어디까지 저희가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총선 출마설까지 나오는데 저희가 이 흐름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편할까요? 글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전주에 계신 분들은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이 전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무리 유명하시다고 해도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그 지역을 잘 알아야 하고 뭔가 연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 지금 조 전 장관 1심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잘못하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전주에 가서 그럼 전주는 또 보궐선거 해야 돼요. 이걸 과연 전주 분들이 원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조 전 장관 얘기. 출마설까지는 길지 않게 뭐 여기 밑에 조 전 장관 과거 측근이 출마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뭐 물리적으로도 지금 본인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좀 떨어져 보이는데, 근데 다만 조 전 장관이 최근에 이렇게 북콘서트로 광폭 행보를 하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 해석들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